라쿤 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라쿤 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라쿤입니다.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매해 봄마다 아주 극성이었죠. 한참 조용하다가 이제 다시 추워지니 또 시작이 되었네요. 미세먼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동완 박사님의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라는 포근한 이름과 다르게 상당하게 이제 살벌한 건강의 주요 위협이 되고 있죠. 미세먼지 안에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개념을 하고 있는 그 안에는 연기, 안개, 스모그, 그리고 미세먼지, 먼지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그 중에 있는 먼지만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미세먼지라고 붙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거에는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미세먼지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각 나라별로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표를 띄워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로 정의할 때는 particulate matter, 그러니까 입자성 물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입자성 물질 중에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2.5 마이크로미터부터 10 마이크로미터까지, 그것을 이제 PM10이라고 부르고 0.1 마이크로미터부터 0.25 마이크로미터까지를 PM2.5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부터 환경부에서 정식으로 미세먼지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사실 그 전에 60년대, 70년대부터 이런 작은 입자성 물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 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세요. 이 정도로 작은 게 이제 PM10, 요게 이제 PM2.5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작은 입자성 물질이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느냐? 중금속과 유해 물질이 섞여 있는 입자성 물질, 이것이 피부에 닿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피부에 닿는다면은 피부 질환, 그러니까 피부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탈모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호흡을 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호흡을 하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이것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호흡을 하면 천식, 감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암 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병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이제 호흡기 질환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이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폐를 타고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혈관 질환을 일으켜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 뇌로 들어가면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그 치매를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임신한 산모로부터 태아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문제죠.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역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역치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의 자극이 없었을 때 그 자극은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을 때렸을 때 너무나 살살 때리면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걸 못 느끼겠죠? 그런 걸 이제 역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M에는 역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낮으면 낮은 만큼, 농도가 높으면 높은 만큼 그대로 피해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대기오염의 역사,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PM의 정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생활 속에서 어떻게 PM이 더 생기는지, 그리고 이 PM이 주로 우리나라에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PM들이 어디서 날라오는가? 중국으로부터 날라왔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실 정책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서 이 PM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사진들 보이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기오염의 역사가 있어요. 그 1930년 메즈계곡의 안개, 1948년 도노라의 스모그, 1952년 런던의 스모그, 게다가 고대 로마 시대에 어떻게 대기오염이 심각했었는지 그런 데 대해서도 아주 재밌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이 PM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아마 그게 이 책으로서 우리가 뽑아먹을 수 있는 핵심일 거예요. 일단 조리를 할 때는 무조건 레인지후드를 켜라고 합니다. 조리는 삶고 이런 것보다는 튀기고 굽고 이럴 때 PM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우리 레인지후드 틀어놓으면은 소리만 시끄럽고 별로 빨려 나가는 게 없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레인지후드를 켜는 것만으로도 오염물질이 90%는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인지후드를 끄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PM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레인지후드는 조리한 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켜두어야 된다고 하네요. 물론 환기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환기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기오염이 나쁘지 않았을 때 환기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나 위험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거를 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건강에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환기를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마스크 있어요. 요거 제가 차에서 항상 놔두고 다니는 건데 마스크 한번 써볼게요. 이게 3M에서 나온 마스크입니다. 요 C라고 붙은 게 제 친구가 이제 샘플로 사가지고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껴본 거고, 저는 이제 3M에서 나온 8922라는 마스크를 상당히 사놓고 아침에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하면은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이걸 쓰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누적되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런 조치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항상 가까이 둬야 합니다. 집에서도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되고 차에도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돼요. 요게 제가 이제 차에다 달고 다니는 공기청정기인데 공기청정기의 가격 같은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서 뒷자리에 달고 공기청정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공기청정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음이온을 발생을 시키고 전기를 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물로 씻는 것 공기청정기도 나오죠. 하지만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이 PM을 줄여줄 수 있는 유의미한 그런 공기청정기는 건식, 필터식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필터만 좋은 거라면은 아무 공기청정기나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청정기 상당히 비싼 거 있잖아요. 한 수백만 원씩 하는 거. 그런 거 집에 하나 놔두는 것보다 좀 싸더라도 공기청정기를 여러 개 사가지고 집에 여러 개 비치해두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해요. 이 책을 쓴 김동환 박사님은 현재 국제전략자원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십니다. 문과생으로 과알못인 저도 이 책을 읽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덧붙여가지고 신문에 기고를 할 정도로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기가 잘 알아야지 가장 잘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책을 쓴 김동환 박사님 정말 먼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 책은 진짜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 혹은 과학의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술술 잘 읽힙니다. 꼭 한번 권할게요. 라쿤이었습니다.